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안녕하세요. 내가 여론이다의 정현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역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 들려주실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만.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만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지금 일 때문에요. 많이 바쁘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만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함이랑 나이, 사시는 곳 정도. 네, 저는 마산에서 KB 인턴, 학예 인턴 연수 받으러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25살 박정영입니다. 마산 사세요? 네네. 야구 좋아하세요? 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보는 거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럼 마산 NC 팬이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죠? NC 다이노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 있다면? 나성범? 나성범 선수. 네. 나성범 선수의 매력 뭘까요? 실력이죠. 실력이 매력이죠. 실력이 매력이다. 네. 조금 닮았어요. 저는 고영민 닮았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두산 네. 고영민 선수. 네, 고영민 닮았다는 말 많이 들어요. 고영민 선수 좋아하나요? 아니요,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떤지. 나쁘진 않습니다. 뭐 때문에 닮았다고 하는지도 알고 제가 거울 봐도 닮았다 생각 들어서 그냥 인정하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요즘에 취미 있나요? 취미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네. 최근에 그냥 뭐 취업 준비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냥 그런 거 말고 따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건 따로 없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생각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축구를 되게 좋아했다가 대학교 와서는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지금 인턴을 하는 중에 이제 직원분들이랑 2, 3주에 한 번씩 공을 차는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축구. 네네. 축구 하는 거 그리고 보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네. 축구는 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하지만 보는 것도 좋아하죠. 그래요? 네. 축구 잘하시나요? 잘하진 않습니다. 좋아하는 정도죠 그냥. 네. 포지션이 어디세요? 포지션 보통 수비 쪽이나 수비형 미드필더 그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공을 상대를 잘 막기 위한 방법 있나요? 상대를 잘 막기 위한 방법. 뭐 공을 자주 차는 상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드리블이나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그런 패턴을 미리 예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이드에서는 최대한 공을 바깥쪽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그냥 밀어내고 공을 뺏으려고 욕심내는 것보다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스트레스 해소법 어떤 게 있을까요? 스트레스 해소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구하는 게 해소법이다. 최근에 뭐 자주 하진 않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다가오잖아요. 네. 휴가 계획 있나요? 휴가 계획 따로 네, 뭐 여자친구랑 최근에도 한번 조개 캐러 한번 갯벌에 갔었는데 뭐 다음 달쯤에는 워터파크 한번 더 갈 생각이고 그 말고 친구들끼리는 아직 그냥 뭐 할래 이렇게 계획만 짜는 중이고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여자친구랑 워터파크밖에 없습니다. 워터파크 가고 싶은 이유 있나요? 워터파크 솔직히 저는 뭐 물놀이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 아닌데 여자친구가 되게 가고 싶어 해서 네, 그 의견을 제가 반영하는 거죠. 여자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갯벌에서 조개 캤다고 하셨는데 네. 갯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 갯벌에서 가장 기억 남는 에피소드. 네, 뭐 큰 건 아니고 잔뜩 잡아왔어요. 네. 잔뜩 잡아와서 구웠는데 반 이상이 텅 빈 꼬막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맛은 제대로 못 봤고 그냥 캐는데 재미를 느꼈다. 거기에 뭐 의미를 두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네, 그 말고는 없어요. 상당히 조금 안 좋았겠어요, 기분이. 허탈했겠어요. 허탈했죠. 허탈했는데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건 아니고 먹으려고 사간 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었기 때문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드셨네요. 네, 그렇죠. 네, 여자친구랑 저랑 둘 다 잘 먹어서. 먹는 거 좋아하세요? 네, 싫어하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먹는 걸? 네,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오징어 젓갈 갑자기 생각나네요. 오징어 젓갈? 네, 네.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제가 면보다 밥을 좋아하는데 그게 젓갈류가 굉장히 밥도둑이더라고요. 밥도둑이다. 네, 밥도둑 젓갈 매력 있을까요? 매력 엄청나죠. 보통 아닙니다. 그 뭐 조금 이만큼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먹는데 뭐 네, 최고죠. 최고다. 네, 자취할 때도 즐겨 애용했고 네, 최근에는 할머니께서 가끔 사다 주시면 또 먹고 최고의 반찬이죠. 저도 젓갈이 되게 먹고 싶어지네요. 그죠? 네, 네, 최근에 즐거웠던 일 있나요? 최근에 즐거웠던 일. 네, 뭐 어제 지금 1박 2일 연수 마치고 왔는데 제가 은행권에 취업을 원하는데 원하는 회사에 인턴에 합격해서 지금 전국의 인턴들이랑 모여서 연수 1박 2일 동안 받았는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반갑고 네, 좋은 추억 남기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네. 7월 30일 날 재보궐 선거하잖아요. 네, 네. 그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아마 제가 최근에 뭐 정확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본 게 아니라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점수를 매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모르시겠다. 네, 괜히 이게 통계 결과만 흐트러질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공천이 그 지역구 출신 의미가 없어졌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구 출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미가 없다. 네. 왜냐면은 뭐 솔직히 뭐 보통 사람들이 뽑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그냥 정당을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뭐 통계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당을 많이 본다고 생각해서 뭐 그거 뭐 지역구라고 해서 해봐야 그렇게 없선다 해봐야 또 정당 반영돼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몇 석씩 가져갈까요? 15석 있습니다. 최근의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새누리당이 한 다섯 개만 챙겨도 많이 가져갔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세월호 사건 별로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일 생긴 이후부터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도 많고 그 이후로도 지금 총리를 지금 다시 뽑는 과정에서 마찰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당연히 그런 쪽에서 역량이나 뭐 자질 같은 것도 의심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민심이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론이 많이 돌아섰죠. 결국에는 다시 원래 지냈던 분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이 봐서는 절대로 기분 좋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석만 챙긴다 하더라도 뭐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5석, 새정치 10석.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께 네. 이거 드리고 싶은 말 생각났는데 이게 SNS나 인터넷상에 보면은 굉장히 이게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이 막 이게 출처 없이 막 떠돌아다니다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믿고 이렇게 오해를 생기고 또 이게 또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또 왜곡되고 이러면서 좀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가 참 장단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SNS나 그런 검증되지 않은 하물며 요새는 뭐 언론 통해서도 나오는 자료도 이게 말이 많고 뭐 왜곡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앞으로는 뭐 바람이 있다면 그런 정보를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당장 없겠지만은 적어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어디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할 때는 그 의견이 제대로 된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자료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 거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 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 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만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뭐 하려고? 그냥 시민분들 뭐에 대해서 인터뷰하려고? 재보궐 선거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 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어떤 내용? 서울역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아, 저는 친구 마중 왔는데요. 친구 맞죠? 네. 어머님, 자기 소개 좀 잠깐만 해주세요. 아, 저는 대학원에서 아직 공부하고 있는 네. 이름을 말해야 되나요? 네, 성함하고 아, 나이죠. 김에라이고요. 네. 저는 34세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네.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 여성학인데요. 여성학? 네.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네. 원래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런 과목인가요? 네네. 그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나요? 지금 논문 쓰고 있는 중이라서 네. 네,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고 있죠. 어, 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만의 해소법 있을까요? 가끔 이제 친구들 만나서 영화를 본다거나 네. 아니면 웹서핑을 하면서 요즘 사람들 어떤 생각하나 그냥 그렇게 시간 때우는 것 같아요. 네, 따로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네요. 네. 취미 있으세요? 운동 좋아해서요. 테니스. 테니스? 네네. 테니스 자주 치시나요? 아니요, 시간이 잘 안 돼서 일주일에 하루? 네. 시간 내서? 네네. 테니스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테니스 일단 이제 바깥에서 뛸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왜냐면 하루 종일 실내에 있다 보니까 햇빛도 쬐고 바람도 좀 쐬고 그리고 달리기 하고 뭐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네. 여름 휴가 계획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그럼 만약에 네. 간다면 산과 바다 어느 게 좋을까요? 산이 좋겠네요. 산. 네네. 산이 좋은 이유는요? 산은 일단 그늘이 많죠. 그늘이 많고 나무 냄새나 이런 게 좀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네. 7월 30일 날 재보궐 선거 하잖아요. 네. 그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한 네. 생각. 아마 지금 권은희 씨에 대한 공천 때문에 많이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일단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지금 공천 전략에 대해서요. 네. 저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쪽을 봤을 때는 한 5점? 그럼 새누리 쪽을 봤을 때? 새누리 쪽은 그래도 뭐 예상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7점? 7점? 네네. 네. 그렇게 주신 이유 있을까요? 저는 새누리당은 그냥 사실은 관심이 잘 없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이제 천정배라던가 뭐 손학규 이런 기존의 어떤 좀 기틀을 많이 닦았던 사람들 그런 이제 사람들에 대한 배제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사실 권은희 같은 분은 이제 비례대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놔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 때문에 5점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천 지역구 출신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하시는 편인지 반대하시는 편인지, 상관이 없는 편인지. 지역구요. 네. 저는 반대하는 쪽입니다. 그 네. 이유는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이제 좀 새로운
튀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그런 쇄신 차원의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이라고 하는 그 로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은 조금은 반대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어느 쪽이 더 많은 석을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약간 새누리당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아마 재보선에서도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천 과정도 그렇고 이런 데서 좀 잡음들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약간 좀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15석인데요. 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네. 몇 석씩 가져갈까요? 글쎄요. 지금 제 생각엔 한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8석 그리고 새누리가 7석 이러지 않을까. 네, 굳이 나눈다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께요. 네. 네. 그냥 약간 되게 막 삶도 팍팍하고 막 세월호 사건도 터지고 막 이런저런 사건 터지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에 더 관심을 안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변화할 건 없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조금씩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표를 참여를 독려하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가야 돼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만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내용은요? 내용 재보궐선거. 예? 재보궐선거. 아이고, 노 땡큐. 땡큐.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여론 방송이? 네, 여론방송. 네. 아버님 자기소개 성함하고 연세하고 사시는 곳 정도만. 직장인이고 김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49살 이승신입니다. 네. 아버님 서울역에 오신 이유 어떻게 될까요? 출퇴근 때문에 오는 거죠. 출퇴근 네. 때문에. 아버님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이 뭘까요? 뭐 회사 관리 업무하고 있어요. 그 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나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스트레스 좀 안 받는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직장인. 어떤 면에서 받나요? 뭐 사람들과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뭐 주로 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사람과의 관계.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네. 아버님만의 해소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취미 생활인데 이제 주 5일째 근무가 됐기 때문에 주로 주말이면 저는 이제 낚시하면서 무념무상 모든 걸 다 잊고 그 이틀 동안 주말에 이틀 동안 모든 걸 다 털어버리는 거죠. 유일한 돌파고요.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돌파고요. 유일한 돌파고. 예, 그런 취미라도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 나이 또래 사람들 보면 뭐 스트레스가 제일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주위에 스트레스 때문에 뭐 최근에도 뭐 폐암 말기니 위암 말기니 해가지고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이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취미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취미가 낚시라고 하셨는데 낚시의 매력이 뭘까요? 그 찌를 바라보는 순간 도박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도박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번 찌가 매번 갈 때마다 거의
고기를 못 낚지만 10번 중에 9번은 그냥 빈손으로 오지만 네. 10번 중에 한 번 그게 마치 그 로또처럼 도박처럼 정말 큰 고기를 잡힐 거라는 희망. 그것 때문에 그 큰 고기가 잡힐 거라는 그 대물을 잡을 거라는 그 희망 때문에 찌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 모든 걸 잊게 되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아버님 그러면은 여태까지 잡았던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 큰 거는 못 잡았어. 아직 큰 32cm가 제일 큰 거. 붕어로 치면 물론 뭐 바다 낚시 가면 이제 큰 농어나 뭐 이런 거 바다 낚시하면 뭐 고기 종류에 따라 다 틀리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자주 갈 수 있는 거는 어차피 가까운 수로나 저수지 같은데 붕어 낚시를 자주 가기 때문에 바다 낚시는 자주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붕어 낚시 기준으로는 32cm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걸 뭐에 드셨어요? 아니 그거를 뭘 해먹지는 않고 네. 붕어를 원래 안 좋아하고 또 붕어를 요리를 하려 그러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붕어는 예, 가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인증사 찍고 놔줬죠. 놔주셨구나. 주로 놔줍니다. 아 주로 놔주시나요? 예, 또 집사람이 원체 싫어하니까 아 가지고 붕어 비린내를 너무 싫어해서 아, 가지고 오면은 거의 그날은 뭐 편치가 않아요. 편치 않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구박을 하니까 나는 낚시를 취미 때문에 즐거워서 했는데 네. 그걸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가져갔었죠. 그러니까 내가 취미로 고기를 낚는 건 좋지만 고기를 가져와서 요리하는 건 자기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가져오지 말래요. 자기 사생활을 방해한다. 네. 원체 또 이제 집사람이 고기 비린내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 너무 싫어하더라고. 네. 그러면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애들하고 같이 섬에 가려고. 섬? 가까운 섬. 오, 예. 저기 무의도나 네. 덕적도 쪽에 매년 덕적도 무의도 이쪽에 뭐 자주 매년 거의 섬에는 여름 휴가 때 섬에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도 애들하고 같이 무의도나 덕적도 쪽에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섬에 가신다고 했는데 남들과는 살짝 다르잖아요.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는데 섬을 찾으시는 이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해운대나 저기 유명한 유원지 같은 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북적대고 사실 그게 피서가 아니거든요. 피서는 조용하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담소하고 여유를 갖고 보내야 되는데 뭐 이 바캉스 시즌에 가면 거의 뭐 사람에 치여가지고 네. 이 전혀 즐겁지가 않죠. 우리 애들이야 그게 즐거울 수 있는데 근데 애들도 이제 거의 다 컸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별도로 가니까 또 부모하고 같이 가는 거는 하루 이틀 억지로 따라오겠죠 이제는. 지네들하고 지 친구들하고 놀고 싶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지만 네. 섬이라면 따라오더라고요. 섬에 간다 하면 섬에 물 빠질 때 그 조개 줍고 골뱅이 무의도 쪽에 가면 특히 이렇게 골뱅이가 굉장히 흔하더라고요. 골뱅이를 예전에 골뱅이를 한 달아 주워가지고 그거를 한참 구워 먹고 했는데 그러니까 골뱅이 잡는 그 맛을 큰애가 몸이 기억해가지고 여름 되면 꼭 그 섬에 가서 골뱅이 잡으러 가라고. 무의도 가면은 골뱅이가 많이 잡히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 무의도. 네, 골뱅이. 무의도 물 빠지면 실미도까지 걸어 들어가는 거. 가깝고 서울에서. 상당히 좋은 정보 주셨네요, 그죠? 네,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애들이 있는 집안.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이번에 7월 30일 날 재보궐 선거하잖아요. 네. 그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후보 공천이 정확하게 내가 지금 후보 공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론 또 당 지지도 그 당원들 표심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예전부터 공천을 그렇게 당에서 정치적으로 공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사실은 기성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이 그 정치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그 공천 방식은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정말 참신한 인물들이 현재와 같은 과거와 같은 그런 공천 형태로는 정치 무대에 들어서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공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공천 과정을 봤을 때 몇 점 정도,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공천 방식도 변화하고 당마다 각 당이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뭐 10점 정도밖에 못 줬던 공천 방식이 요즘 밀실야 공천 뭐 이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그래도 뭐 여론조사니 뭐니 투명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 50점을 이제 막 넘어서고 있다. 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100점 만점에? 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이번 공천이 그 지역구 출신의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게요. 지역 각 그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공천에서 뭐 중앙에서 지역 공천을 하지 않는 어떤 중앙에서 전략적 공천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역색이 상당히 지역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열심히 그 지역을 텃밭을 가꿨던 기존 그 정치인들 준비해왔던 많은 준비를 해왔던 기존 정치인들한테는 상당히 그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어떤 형태든 중앙에서 전략적 공천은 이제 그걸 국민들이 그 어떤 형태로든지 그 표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뭐 각 당이 다 그러버리니까 판단할 수가 없죠. 차라리 이제 무소속이나 기존에 그 지역이 기반을 두고 있는 오랫동안 기반을 두고 있었던 그 정치를 참신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지만 전략적 공천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이제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던지고 싶죠. 전략적 공천은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바람직하지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몇 석씩 가져가서 누가 이길까요? 지금 저기 730 재보선만 보궐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730 보궐이 총 몇 명이요? 15석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역시 거의 새누리당이 한 70% 이상은 새누리당이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전략 공천을 하면서 지금 총선 때도 그랬지만 이번 재보선 보궐선거 공천도 인물이 그 새누리당에 이렇게 대적할 만한 인물을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 당연히 필패죠. 결국은 인물 싸움인데 거물급이 김포 쪽에서야 우리 지역구도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긴 하는데 김두관 뭐 나온다고 하는데 김포 쪽은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나머지 여타 지역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취약해 보여요. 아주 취약해 보여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돼요. 많은 진보적이고 조금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층한테는 상당히 실망일 수밖에 없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국민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긴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건 정치를 좀 더 정치도 어차피 보면
내가 호흡하는데 우리가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활의 일부인데 사람들은 정치를 별도의 게임으로 간주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우리 가족 내가 부딪히는 의식주하고 똑같은 공기하고 똑같은 어떤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늘.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뭐 NGO 활동도 못 하고 무슨 뭐 세월호 사건만 해도 누구나 다 울분을 토하고 나가서 광화문 광장에서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지만 매일매일이 시간에 쫓기는 삶 때문에 결코 시간이 지나면 그래 내가 저때 광장으로 뛰쳐나갔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뿐이지 현실 참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참여 안 하고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뭐 아주 정도전 이걸 크게 감명 깊게 드라마를 봤는데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조금씩 변화하려고 변화시키려고 내가 한 발이라도 움직이면 반드시 변화는 오거든요. 저도 뭐 486 세대 매일 학교에 가면 아침 책을 보는 시간보다는 체류탄 마셨던 시간들이 더 많았는데 그렇게 해왔던 과거의 어떤 민주주의 세력 때문에 세상은 조금씩 변해왔고 지금은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이상 변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취업난 때문에 뭐 자기 일신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겠지만 자기 일신을 위해서만 열심히 할 뿐이지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오죽했으면 뭐 대자보까지 안녕하십니까 잠깐 좀 들풀처럼 일어났다가 사그라졌지만 결국은 기성 정치인들이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봐요. 어른들이 움직이면 애들은 따라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애들한테 열정 있는 애들한테만 강요할 게 아니고 다 열정이 과거에 다 어렸을 때 청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마음으로 기성세대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 모습을 보이면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후세는 따라오죠. 따라오면 바뀔 거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사람들이 자포자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나요? 뭐 지금까지 할 얘기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계에 다다랐지만 정말 한계에 다다랐지만 자포자기 하지 말자는 거죠. 기성 정치인은 세상을 다루기가 제일 편한 게 무관심, 자포자기.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정치하기가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처럼. 일본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국가가 부유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 조금씩 돼버리고 있는데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을 본다 그러면 용납하지 말아야 되겠죠. 꼭 필요하다고 봐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포자기. 내가 한들 바뀌겠냐. 세월호 사건도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조사도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유가족 몇십 명이 모여서 농성한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뭐가 튀어나올 거고 뭐가 밝혀지겠어요. 용납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왜 용납하느냐고요. 마음속으로만 그러고 있지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잖아요. 용서가 아니고 자포자기죠. 용서는 정확하게 밝힌 다음에 너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하마 이게 용서고 그냥 그래 내가 밝힐 힘이 없으니까 뭐 여기서 그만 관두지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무책임한 자포자기거든요. 절대로 무책임한 자포자기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 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니 바빠서요. 아, 바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 방송인데요. 네. 한 3분 정도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성함, 나이 그리고 사시는 곳 정도. 아 예.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24살. 이름이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서울역에 오신 이유 뭘까요? 아 예. 매일경제에서 여는 스마트 경영 경제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그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아, 경제 포럼. 네. 원래 그쪽에 하고 싶었던 일인가요? 네. 그 이공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경영 네. 관련 포럼이라 가지고 네. 네, 제가 이공계 쪽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네. 그쪽 이제 경제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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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CEO는 네. CEO랑 이제 그렇게 기술적인 면을 연결시켜주는 CTO. 생물이나 화학 네. 분야를 좀 융합해가지고 네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네네. 이거 다 나가는 건가요? 네. 아 그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일단 좀 뭐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네. 뭐 학생회장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복수 전공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영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고 대학원을 목표로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은 어떻게 돼요? 분자생물학이랑 화공생명공학 이렇게 두 개. 분자생물학? 예. 그건 어떤 거죠? 유전자 아, 그렇게 이제 DNA 서열 조작하고 아, 그런 거죠. 유전자 암호를 해독하고 뭐 그런 관련 겁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재미도 있겠지만 네.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나요?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오래 앉아 있거나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네. 공부를 하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만 일단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공부를 완전히 즐기는 사람은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앞으로 뭐 하고 싶은 분야를 하면서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겠죠.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하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스트레스를 네. 해소하기 위한 자신만의 해소법이 있을까요? 저는 운동 되게 좋아해가지고 운동. 네. 어떤 운동? 그래서 뭐 헬스나 축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 예. 뭐 그렇게 같이 사람들이랑 그런 거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뭐 공부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운동에만 매진을 하면 잠시 그쪽 생각을 잊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은 네, 되게 휴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헬스. 역시 헬스를 하셔서 그런지 몸이 아니 겉으로 봐도 없어요. 없으세요? 네, 아니 뭐 상당히 이렇게 우람한 체력을 가지고 계신데 아닙니다. 네, 그 축구 네. 좋아하는 팀 있나요? 근데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콜롬비아. 콜롬비아. 네. 콜롬비아에 아쉬웠어요. 져가지고 브라질한테. 콜롬비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로드리게스. 하메스 로드리게스. 네. 로드리게스의 매력이 있다면? 약간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러니까 약간 그 콜롬비아 전체 선수들이 축구를 진짜 좀 단합 잘 되게 즐긴다는 즐기면서 네. 각자 개개인이 그렇게 한 명이 잘하는 걸 두드러지게 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 팀이 좀 조화가 잘 됐었는데 이번에 그 경기 운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콜롬비아 응원했었는데. 응원하셨어요? 네. 새벽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다 보시고 했나요? 네. 그러니까 뭐 몇 개는 뭐 빠져 먹었죠. 하이라이트는 항상 챙겨보고. 네, 그렇죠. 챙겨 보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 휴가철 다가오잖아요. 예.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면? 여름 휴가 일단 친구들이랑 계곡 이렇게. 저 원래 부산 사람이라서 네. 그 근처에 경상남도 쪽에 네. 계곡 가고요. 계곡을 아마 한번 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서울 한 번 더 올라올 일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랑 군대 동기들이랑 이렇게 만나볼 생각입니다. 아, 네. 이 계곡을 가신다고 했는데, 예, 네, 부산인데 이제 바다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산에 갈 수도 있고. 예. 네, 계곡을 선택한 이유 있을까요? 일단 바다는 이제 부산에 살면은 매 이렇게 자주 가잖아요. 자주 가볼 수 있고 서울 사람들은 좀 그게 안 될 수 있지만 네. 근데 바다 또 가면은 되게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게 아닌 이상 엄청난 그런 뭐 이렇게 바닷물이 짜서 소금이 묻는다던가 네. 햇빛이 내려쬐가지고 살도 많이 타고 한데 네. 계곡은 상대적으로 그늘도 많고 물도 이제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이라서 깨끗하고 그다음에 뭐 물도 바다보다는 더 깨끗하고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최근에 즐거웠던 일 있나요? 최근에 즐거웠던 일 방금 이 면접 합격 1차를 합격해서 면접을 온 거거든요. 아. 2차 면접을 본 건데 네. 1차를 합격했을 때 행복했네요. 네. 그때 제일 행복했다. 아 제일 행복했던 거 최근에 즐거웠던 일. 최근에. 최근에 즐거웠던 일. 그 계절고사 중간고사를 좀 잘 쳤다. 네, 네. 지금 계절고사 기말고사 남아 있어요. 아, 네. 일단은 그 시험 잘 본 게 네. 면접 1차 합격한 것보다 살짝 예. 즐거웠던 걸로. 예, 그게 좀 저도 좋았어요. 아, 여자친구 있나요? 네, 지금은 없어요. 없으세요? 네. 이성형이 있다면? 생각했다면 문채원? 문채원? 문채원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깨끗함, 수수함, 뭐 하여튼 뭐 예쁨, 그래서 청순한 매력, 청순하게 예쁨, 선하게 생기고 그런 매력.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네, 네, 730 재보궐 선거. 예? 7월 30일 날 예. 재보궐 선거 있잖아요. 네.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30이요? 네. 7월 30일 날 재보궐 선거를 하는데 네.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제가 너무 길게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정치적으로 잘 모르시겠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언급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언급하는 걸 언급하고 저도 이제 관심을 별로 안 가지려고 노력해요. 안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근데 이게 좀 정치적으로는 말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아, 네. 그러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나왔어요. 네, 간단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먼저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굉장히 미인이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저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돼요. 네, 저는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이에요. 예.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식품영양학과요. 네. 요즘에 이제 여름철이면은 식중독으로 많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중독을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하게 잘 씻고 보관하고 그리고 충분히 끓인 다음에 가열을 한 다음에 이제 살균을 완전 하고선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죄송하지만 그 성함이랑 네. 네. 장미지고요. 네. 네. 미지 씨 덕분에 식중독을 많이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천안에는 어쩐 일로 가시는 거예요? 저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 학교 끝나시고 네, 학교 끝나고 계절학기. 고생하셨어요. 네. 근데 어떤 방송이에요, 이게? 이게 한국 여론 방송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요? 네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 한 목요일쯤에 방송하니까 한번 봐보세요. 진짜 나오나요? 네네 나와요. 케이블 방송국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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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어떤 거세요? 관심 있는 거요? 네. 요즘 관심 그냥 지금 계절학기 과제로 소논문 하나 작성하고 있는데 네. 논문 주제가 제일 관심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대학원생이신 거예요? 아니요, 대학생이에요, 그냥. 학부생.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이에요. 그러시구나. 다른 거 뭐 휴가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휴가 계획은 없고 그냥 앞으로 이제 공부하려고 외국 나갔다 오려고. 외국은 어디로 나갔다 오세요? 네, 캐나다로 나갔다 와요. 근데 이렇게 무슨 사적인 내용이 다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아. 이제 개인마다 저희가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혹시 자신만의 뉴스가 있다면 혹시 뭐 있을까요? 저만의 뉴스요? 네. 저만의 뉴스? 딱히 잘 모르겠어요. 캐나다 가는 거 아니에요? 캐나다 가는 거? 예. 근데 그렇게 막 그것도 크게 큰 관심거리도 아니어서 혹시 그러면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예. 왜 없으세요? 굉장히 미인이신데 혼자가 좋아요. 많이 네? 많이 혹시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어 보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보조개가 상당히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기자님이 더 훨씬 미인이신데. 아니요, 저는 훨씬 미인이신데. 네. 되게 아니 네. 되게 핸드폰 보면서 행복해하시길래 아, 예. 친구들이랑 좀 재밌는 내용으로 카톡하고 있어서. 혹시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어렵다고 그냥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네. 이제 7월 30일 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아, 네. 네.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요. 네네. 예. 네네. 네.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모르시면은 이제 네. 다른 거. 그러면은 그 공천 그 지역구 출신 의미가 없어졌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네, 요즘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워낙 바쁘시죠? 아니요,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활발하게 토론을 나누다 보면은 그게 또 되게 의미 없는 싸움으로 변질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점점 이렇게 뭔가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가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6.4 지방선거 문제도 있었고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도 멀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여론에 대해서요? 네, 네.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에. 이것도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저희 방송국은 막 어느 한편에 치중돼 있지 않고 그냥 개인 한 분 한 분마다 소중하게 그 의견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딱 시간이 다 아, 돼가지고 그러세요? 30분 차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뭐 정부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아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부모님께 하셔도 돼요. 네. 우리 가족 사랑해요. 애기 많으시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수고하세요. 내려가세요. 네, 다음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에서 온 최예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 지금 기차 타러 바로 가시는 건가요? 예. 지금 시간 혹시 몇 시 기차세요? 전철 타러 가거든요. 그러면 잠깐 인터뷰 좀 네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바로 이 서울역 근처 사는 24살 대학생 강성호입니다. 네.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저 전공 섬유공학이요. 섬유공학이시구나. 섬유공학은 어떠한 것들을 배우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옷에 소재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등산복이나 이런 거 기능성 옷도 소재 만들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패션 쪽으로 해도 되고 화학도 많이 배워서 약간 화학 응용 쪽으로도 나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남다른 패션이신 것 같아요. 모자도 아니. 멋지시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막 소재 개발에도 혹시 힘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서 일단 배우는 과정이고 이제 한 3학년, 고학년쯤 되다 보면은 그렇게 연구도 하고 그러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4살이요. 그 요즘에 보면은 그 뭐랄까 그 등산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특히 네. 한국에서는 한국의 산이 그렇게 많냐 이런 식의 보도도 있었고 네. 그 등산복 원단이 원래 그렇게 비싼 건가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고 하니까 땀 배출도 잘 돼야 되고 땀 흡수도 잘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비싸지 않을까 싶네요. 뭐 다른 옷들보다도 상당히 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네. 막
흔히 등골 브레이커라고 많이 하는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그 공학 섬유공학 출신이시니까 네.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쓰이는 소재 자체가 좀 고가의 소재고 이게 모든 옷이 다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고 만드는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비싸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합당한 것까지 모르고 브랜드가가 붙고 하니까 그게 거론돼서 좀 더 비싸지지 않나 싶네요. 좀 브랜드 값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는 아닌가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네. 그건 이제 옷을 만들어서 비싸진 게 아니라 그 브랜드 회사 자체에서 가격을 그렇게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SS는 지나갔고 FW가 다가오는데 혹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트렌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패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그러면 옷을 살 때 좀 잘 살 수 있는 요령 같은 거나 아니면 개인만의 비법이 있으면. 저는 딱히 비법은 없고 그냥 보고 여름엔 그냥 그 계절에 맞는 여름에 약간 통풍 잘 되고 시원한 옷을 사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옷을 사는 게 기능성 위주로. 예. 그럼 선호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왜 어떤 거예요?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브랜드를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저 브랜드는 아니죠? 딱히 없어요. 그러세요? 그냥 제가 보고 마음에 들면 사는 성격이라서. 근데 보니까 되게 엑소의 티오 닮으신. 디오요? 디오.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조금 들었어요. 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예,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가요. 그러면은 여자친구 소개 좀 해주세요. 자랑해주세요. 자랑이요? 네네. 그냥 같은 대학교 다니고 20살이고 예. 자랑할 게 있다면 그냥 귀엽고 순수함? 아직 이름이 어려서. 뭐예요? 오소라요, 오소라. 예쁜가요? 예. 어떻게 하다 사귀게 되신 거예요? 대학교에서 MT에서 만나가지고. 같은 과. 예. 그러면은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저희 이거 방송 방송 나가요? 네네. 어디 틀면 나와요? 한국 여론 방송이라고 해서요. 제가 케이블이에요? 네 케이블 방송국이고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빨리 갈게. 이따 보자. 네, 이제 추가로 좀 질문 몇 개만 더 드릴게요. 7월 30일 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뉴스를 잘 안 봐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7월 30일 재보궐 선거 말고 이제 전 국민이 슬퍼했던 세월호 참사에 같은 그런 특별법 제정도 있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유가족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파하는데 국민들도 그렇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 목숨 잃은 게 좀 안타깝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네요. 7월 30일 날 그 투표는 하러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있으면 하러 가겠죠. 예. 그럼 이제 젊으시잖아요. 굉장히 예. 이제 앞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젊은이들이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좀 더 나라가 건강하고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여자친구 잘 만나러 가세요. 감사합니다.